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결의안이 오늘 상원에 송부돼 상원의 탄핵 재판 절차가 사실상 개시됐습니다.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발효에 따라 무역 전쟁에서 공식 휴전하고 2단계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이 2020년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사회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면서 마리화나를 하는 비율도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 결의안이 오늘 상원에 송부돼 상원의 탄핵 재판 절차가 사실상 개시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오늘 7명의 탄핵소추위원을 선정한 데 이어 공식 의식인 열중식을 개최하고 하원 탄핵안을 상원에 넘겼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상원 탄핵 재판을 열어 탄핵 심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 역사상 세 번째 1999년에 이어 21년 만에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재판이 사실상 개시됐습니다. 미국의 45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결의안이 가결 근 한 달 만에 끝내 상원에 제출됨으로써 상원의 탄핵 재판이 사실상 개시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연방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탄핵 결의안을 상원에 송부하고 하원 탄핵소추위원 7명 지명을 승인할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228, 반대 193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1명만 당론에서 이탈했을 뿐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전원 반대라는 당파 표결이었습니다. 7명의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열중식으로 불리는 공식의식을 거행한 후에 연방 하원에서 도보로 연방 상원으로 건너가 권한남용과 의회 방해라는 두 가지 사유로 가결한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상원에 넘겼습니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이어 상원 회의장 안에서 탄핵 사유를 큰 소리로 낭독하는 절차를 통해 상원 탄핵 재판의 개시를 알리게 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에 앞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대표로 제리 레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조 로퍼그랜, 하킴 제프리스, 발 데밍스, 제이슨 크로우, 실비아, 가르시아 등 7명의 하원의원들을 매니저, 즉 탄핵소추위원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주재하고 민주당 하원의원 7명이 임명된 탄핵재판 매니저, 즉 탄핵소추위원들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인 후에 1월 말에 배심원인 상원의원 100명의 표결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주에 시작되는 상원의 탄핵 재판은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연방 상원의원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주재에 실시됩니다. 6시간씩 나흘간 모두 24시간씩 하원 매니저들과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탄핵 사유 설명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양진영이 빠른 재판 종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1월 중에 상원 탄핵 재판이 완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67명이나 지지해야 최종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는데 현재 공화 53대 민주 47석의 분포여서 하원 탄핵안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월 13일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워싱턴 DC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미 주류사회 인사들과 한국 정치인들 그리고 한인사회 각 단체 대표와 동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 행사를 가졌는데요. 선조들이 이루어낸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성공을 함께 자축했습니다. 기념식 현장에 이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올해로 117주년, 연방의회가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지 15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오후 한인 이민 117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워싱턴 DC의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앤디 김, 주디 추, 마이크 켈리,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양국 정치인들, 한인 단체장들은 함께 한인의 날을 자축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 김미셸 회장은 이민 온 역사를 기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다음 세대들이 단합해 한인 파워를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17주년을 지나서 앞으로는 100년, 어느덧 2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더욱더 지나간 저희들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되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 미국 땅에서 함께 이렇게 시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이세들도 저희들을 행사를 이어받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의원 앤디 김 의원은 한미 양국 정치인들과 함께 한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미 양국 간의 단합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한파 하원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117주년 한인 이민 역사를 축하하며 자랑스러운 미 의원상의 앤디 김, 한인 이폴에게 공로 감사패가 증정됐습니다. 난타, 소고춤, 꼭두각시 등 이희경 무용단의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에는 지도에서 한국을 찾는 경품 이벤트, 이문성의 궁중화, 거북선 모형, 종이 문화재단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앤디 김, 마이크 켈리, 주디추 연방하원,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는 한국 선조들의 전통 민화를 전달했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고대현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준 한인들에게 감사하다며 한인들의 눈부신 활약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된 공식 기념일입니다. 과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미국 이민 역사를 되새기며 현재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날 한인의 날 축하를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발효시킨 것으로 2년간의 무역 전쟁에서 공식 휴전하고 2단계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서명 발효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 또는 절반으로 축소한 대신 중국은 미국 상품을 2년간 2천억 달러어치를 구매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1단계 무역 합의를 서명 발효시킨 것으로 2년간의 무역 전쟁에서 휴전에 돌입한 것은 물론 위축됐던 무역을 다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갖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협상단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백악관 서명식에서 중국과 공평하고도 상호 호혜적인 무역으로 향하는 첫 단계 조치를 내디딘 것으로 한 번도 없었던 기념비적인 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나이 매우 좋은 친구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명 발효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근 3천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절반으로 축소하고 중국은 2년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구매한다는 빅딜을 맞교환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애플 아이폰, 랩탑 컴퓨터, 장난감 등 중국 수입품 1,560억 달러어치에 대한 15% 세관세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1일부터 부과했던 중국산 1,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폭을 15%에서 7.5%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미국은 그러나 그 이전에 부과했던 중국산 생산재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추가 협상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등 각종 상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달러어치 가운데 320억 달러어치는 콩과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이고 800억 달러어치는 미국산 제조업 공산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500억 달러어치는 미국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고 350억 달러는 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더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금융시장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착수하는 동시에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에도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 측이 미국 합작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제도와 자국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폐지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가 곧 시작됩니다.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 조사를 위해 어떻게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인구조사국은 2020년 인구조사 홍보 캠페인 광고를 공개하고 한인사회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류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2020 인구 센서스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미 인구조사국은 10년에 한 번 미국의 인구와 산업에 대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센서스 결과에 따라 의료, 일자리, 교육, 교통 등의 서비스를 위한 연방자금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할 연방의석이 배분되기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꼭 참여해야 하는 행사기도 합니다. 팀 양 인구조사국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A lot of channels, whether it's traditional media and TV, radio, print, but also through digital, online, and also social media. So we're really excited about launching a lot of our creative pieces that are going to be reaching a lot of our Asian language dependent audiences, including the Korean community. 2020 인구 센서스는 온라인으로 3월 16일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3월에 종이 설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설문지는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신 작성하여 다시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응답이 부족한 지역에 인구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며 온라인으로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문제는 넓은 지역에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특성상 소수 민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 인구조사를 권유할 것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이민단속국 ICE 등에 노출돼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2010 인구조사보다 더 많은 협력사들과 지방정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역 곳곳까지 닿게 했으며 더욱 많은 언어로 광고를 제작했고 무엇보다 희망적이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메시지를 담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 센서스에는 시민권을 보유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게 됐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나 은행 개인정보, 정치적인 항목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센서스가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인구수 조사와 나이나 성별, 인종, 응답자와의 관계, 그리고 주택 보유자인지 등 8개의 주제만 물어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답변들은 연방법에 따라 이민단속국 ICE 등의 사법기관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 아이들을 향한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요즘, 인구 센서스에 더 많이 참여해 우리의 권익을 찾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396곳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피험자 중 14%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고 답해 2018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니코틴과 THC 향에 전보다 친숙해져 대마초 사용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대마초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약물남용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학년, 10학년, 12학년 학생들이 마리화나나 엑스터시 등 약물에 손을 댄 비중은 각 15.6%, 29.7%, 45%로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26.6%보다도 높았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12학년이 되면 10명 중 4명이 넘는 학생이 대마초를 피우는 셈입니다. 미국 전국 약물남용협회의 노라 볼코우 이사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량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니코틴과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를 매일 들이마시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건대학 사회조사연구소는 미국 전역의 공립 및 사립학교 396곳에 학생 42,531명을 대상으로 피험자들에게 약물과 술, 담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험자 중 14%가 대마초를 흡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중 22%는 흡연, 전자담배 등의 방식으로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도 대마초 연기를 들이마시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고3 학생 3.5%, 고1 학생 3%, 중2 학생 0.8%가 매일 대마초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의 대중성을 알 수 있었으며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니코틴과 THC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제품이 니코틴과 THC 향을 전보다도 친숙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의 대마초 사용량이 급증했지만 다른 불법 약물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3.6%만 LSD를 사용했고 3.3%는 합성 칸나비디올을, 2.2%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0.4%는 헤로인을 사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스탠튼 글렌츠 교수는 청소년이 매일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까지 몇 년이 소요된다며 전자담배가 이 시간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소년의 대마초 연기 흡입이 늘면서 불법적인 THC 함유 제품과 관련된 폐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원인 리처드 미흐 박사는 내년에는 전자담배로 인해 인지되는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일반 담배 흡연율이 계속 줄지 않는다면 대마초 사용률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현대자동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이후 첫 번째 SUV인 GV80을 마침내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제네시스는 이번 출시로 세단부터 SUV까지 아우르는 라인업을 갖춰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제네시스는 세단부터 SUV까지 세계 고급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UV GV80은 많은 관심 속에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GV80은 대형 SUV 모델로 최초 후륜 구동 기반의 모델입니다. 한국 시간 1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고급스러움,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대형 럭셔리 SUV를 목표로 GV80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원희 사장은 GV80은 기존 SUV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안전과 편의 사양들을 담아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의 외관은 역동적인 우아함을, 내부는 편안하고 깔끔하며 다양한 컬러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인체공학적 시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등 편의 사양을 고급스럽게 갖췄다고 제네시스 측이 설명했습니다. 강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독창적인 디자인 컨셉트를 더했고 단순하고 깔끔한 공간이 운전자를 편안하게 느끼게 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선보이는 SUV GV80은 초대형 세단인 G90과 함께 경쟁사와 차별화하며 고급 브랜드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SUV GV80은 미국에서는 올 여름부터 판매될 예정으로 미국 내 소비자들은 기다림 속에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제네시스는 GV80을 3.0 디젤 모델로 시작해 이후 가솔린 2.5, 3.5 터보 모델을 올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한 전동화 트렌드에 발맞춰 향후 전기차 모델도 선보일 계획을 밝히며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